더불어민주당이 진성준 국회의원,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전라도 국회의원이냐 경상도 국회의원이냐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다 썩었어요. 솔직히 다 썩었는데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이제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 뒤에 뒤따라가면서 이중대 노릇하는 게 경상도 국회의원들, 강원도 충청도 국회의원들 가다가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면은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거지 노예처럼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국회의원 차이가 없는데요. 자, 이 진성준이라고 하는 전라도 국회의원이 총대 메고 아주 과감하게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1가구 1주택법을 만들겠다 발의를 했어요. 한 가구에서 집 한 채만 사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이죠. 한 가구에 두 채, 세 채 갖는 것보다 모든 가구가 하나씩 평등인데 과감하게 이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당에서 야, 니들 사회주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가구 1주택이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이런 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고 이게 진짜 사회주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회주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그래서 자, 1가구 1주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도 공산당이고 중국도 공산당인데 베트남 같은 데도 공산당이라도 자유롭게 잘 살지 않냐, 한국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트남처럼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릅니다. 자, 베트남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다르죠.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몰고 베트남을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 공산당은 총을 들고 중국 공산당 군대랑 싸워서 중국 공산당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내서 중국 공산당 군대를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은요, 그냥 말이 공산당이지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이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개돼지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처럼 공산당 하면 어쩌냐라는 사람은 아주 바보 멍충인 거예요. 한국은 공산당을 하면은 그 직바로 중국의 속국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에 그냥 공산화 점령된다는 거죠. 베트남처럼 아주 줏대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강경하게 싸움을 할 정도로 주체성이 강하지를 못해요. 지금 그게 달라요. 베트남 지도자들은 베트남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 주사파 얘네들이나 김종인 당에 있는 쟤네들은 다 멍청해가지고 중국 돈 받아먹고 중국의 시다바리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회주의가 된다, 공산당이 들어온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데, 1가구 1주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일일 생활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루마니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마니아는 지금 2018년 말까지 자가 보유율이 96%입니다. 자, 96%니까 그런 거겠죠. 그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양원 같은데 들어가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집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군대 간 사람들 좀 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는 사람들 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1가구가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루마니아가 이 1가구 1주택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어떤 형태가 왔냐. 루마니아는 정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이걸 국민에게 판매를 해요. 정부가. 근데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사.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됐냐 한번 보면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면요. 루마니아가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2007년도에 부동산 폭등이 왔었네요. 이때 루마니아가 유럽 연합 가입한다고 해서 부동산 폭등이 있었습니다. 뭐 한 집값이 2배인가 뭐 이렇게 뛰었다고 해놔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10년 정도 돼가지고 그때 이제 2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절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왜 됐냐?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1가구 1주택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삶에 영향을 주냐면은 한 사람이 집을 두 채를 안 사요. 그러니까는 100%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업자들이 집을 더 안 짓습니다. 안 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망해요. 그리고 건설업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건설업의 부수적인 사업들, 뭐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 또는 무슨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또는 산업 그 주변 주택 환경 설비 공사하는 사람들, 또는 조경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한 채를 지면은 되게 단독주택이 인기죠, 미국은. 단독주택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거기에 뭐 인터넷 선을 새로 깔고 또 뭐 상수도 그런 거 또 공사도 하고 또 목공하는 사람들도 벌어먹고 페인트 하는 사람도 벌어먹고 뭐 이런 타일 또는 그 카페트 까는 사람들 뭐 냉장고 운반해주는 택배하는 사람들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집을 안 만들어. 한 사람이 집 사면은 그냥 계속 그게 사는 거죠. 더 이상 공급을 안 해. 왜 뭐 미쳤습니까? 남아돌게 집을 지어봤자 살 사람이 없어. 1가구 1주택만 딱 가져야 되니까. 안 사. 빈집이 있고 미분양이 있어도 안 사. 한 사람이 하나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안 사. 그냥 있어. 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자녀가 커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결혼한다고 해서 주문을 해야 돼요. 나 우리 결혼하니까 집을 한 채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가지를 않고 부모 집에서 그냥 같이 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아들, 며느리 세대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1가구 1주택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이 남아 돌면은 자녀가 결혼하면서 새 집을 얻어서 나가는데 남아 도는 집이 없어. 다 남들도 살고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미리 만들지도 않아.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만들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집에 한 채 있으니까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다른데 어디가 빈 게 있어야 이사를 가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직장에 서울서 살다가 부산으로 직장에서 전근 뭐 이렇게 전근 이동인가요? 예, 그 이동하라. 거기 부산 거기 지사에 가서 근무하라 해가지고 명을 받았는데 부산에도 다 1가구 1주택으로 꽉꽉 차 있어. 그 집을 못 얻어 가서. 집을 못 얻으니까 못 가. 정근 명령을 못 내려. 자녀도 자기가 살던 집에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서울에서 자란 애가 부산 가서 취직을 못 해. 남아도는 집이 없으니까 거기 없어.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취직을 할 때 자기 부모 집 근처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이동이 줄어들죠. 서울 사는 사람은 거의 서울에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고, 부산이나 저기 무슨 충청도 시골 사는 사람은 거기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어디 남아도는 집이 있어야 어디 가서 집을 보고 들어가지. 남아도는 집이 없어. 다 한 채씩 살고 있어. 막교환을 하면은 딱 좋은데, 자, 부산에서 서울로 정근 오는 사람과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근 가는 사람이 서로 맞교환을 하면 되는데, 집값의 차이가 있어. 서울에 있는 집은 더 좋고 부산에 있는 집은 좀 안 좋아. 그럼 누가 그걸 맞교환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사들을 안 가고 그 집에 계속 사니까 그 집이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 집을 팔아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어디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그런 욕구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 사니까 뭐가 크게 부서지지 않는 한 그냥 살아. 안 고치고. 페인트 칠도 안 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노후화되고 겉모습이 후지고 이사도 못 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동의 제한이 딱 걸리는 거죠. 자, 그 큐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여기서도 1대1로만 집을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었대요. 근데 교환하려고 봤더니 우리 집에 오려는 사람하고 내가 들어가려는 저쪽 집하고 그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으면은 되는데, 내 집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알뜰하게 집을 관리해서 너무너무 쌩쌩하고, 20년이 된 집이지만은 너무 예쁘고 좋은 거야. 근데 저쪽 집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거칠게 써가지고 뭐 고장난 데도 많고, 무슨 뭐 바퀴벌레도 돌아다니. 1대1 교환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죠. 이러니까는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가구 1주택의 맹점인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주택만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부동산 경기, 뭐 건축 경기 이쪽으로는 이제 대학교 나와도 쓸모가 없는 거죠. 자, 대학교에 무슨 건축학과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전기 뭐 공학과 그다음에 토목공학과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학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여유가 있어야 뭘 부동산 잉여 공급이 있어야 교환을 하거나 하지. 딱딱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고치지도 않고 그냥 두니까 노후화되고 집값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교환이 안 되고 새 집이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집에 30년, 40년 아파트 살아봐요. 여러분들 강남에 비싼 집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죠. 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더럽다고 하죠. 거기 녹물도 나온다고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긴 복도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쭉 복도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학군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남 같은 그런 그 음마 아파트도 이제 1가구 1주택을 딱 해버리고 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뭐가 돈이 돌아야지 부동산에 뭐가 올라가죠. 분양 같은 거를 자꾸 해서 이익이요. 남아도는 집이 있어야 뭘 이사를 가지. 못 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완전히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진 애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국회의원이니까 집값 떨어져도 뒷구녕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문재인이는 이번에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60만 원을 기부를 했죠. 그런데 이 중국 폐렴 덕분에 그 아들 문준용이는
뭐 4,600만 원을 받아 먹었죠. 60만 원 내고 4,600만 원 받아먹고, 문재인이 받아먹으면 뇌물인데 문준영이가 받았으니까 그것도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그렇게 되는데 문재인이 아들이니까 지금 넘어가죠.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도 그거 안 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그냥 최소원 씨하고 정유라 가지고 그렇게 발광을 하던 놈들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걔네들은 뒷구녕으로 돈을 챙길 게 있으니까 이런 1가구 1주택 이런 거 해서 다른 사람들 중산층 다 망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 망해도 얘네들은 신경 안 쓴다. 지들은 챙기니까. 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북한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경제제도에 적응을 잘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이가 고민이 그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려와서도 그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낙후화시키고 싸게 만드는 거죠. 그 자유경쟁 체제에 의해서 무슨 분양권을 따고 무슨 뭐 피를 주고 아파트를 사서 뭘 또 어떻게 뭐 택지 개발지에 뭘 딱지를 사가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북한 애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저도 그 뭐 딱지 사가지고 뭐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북한 애들이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애들에 맞는 환경으로 미리미리 이딴 식으로 준비해 가는 거 아닌가. 문재인의 생각은 늘 그것밖에 없죠. 오로지 북한.